사장도 제가 처음 이제 찾아갔을 때 되게 많이 경계를 하셨어요. 저랑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둘의 관계구나.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박 사장이 처벌을 받았으니까 해결된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박 사장 같은 경우는 살인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15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는 거죠.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도 살인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 사장, 임 사장, 한 과장의 진술들이 명확했어요. 박 사장 본인도 그렇고 한 과장, 임 과장이 다 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수면제 출처 같은 것들도 다 확인이 돼서 재판부에서는 박 사장에 대해서는 15년형을 판결을 한 거고요. 임 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박 사장이나 한 과장 둘 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살인과 관련해서 걸 수는 없었고요. 사체 손괴 방조 부분은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2011년에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사체 손괴 방조가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던 거죠. 제가 처음 이제 찾아갔을 때 되게 많이 경계를 하셨어요. 저랑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사받을 때 내가 안 죽였다, 난 모른다 했으면 나 여기 안 있는다. 임 사장도 빠져나가고 한 과장도 사라지고 성실히 조사받은 결과 나만 지금 수감돼 있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임 사장이 빠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임 사장 개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 사장에게 물었는데 박 사장은 전혀 그 사전에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사람은 한 과장인 거죠. 친척분을 만난 게 이제 취재 막바지에 어렵게 좀 만났던 거라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지는 못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으로는 도피를 한 이후에 주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셨대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정말 생활 반응이 아예 안 나타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내에 있다면 누군가 조력자가 있거나 아니면 신분 세탁을 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개 수배는 돼 있지 않는데 어쨌든 수배는 계속 돼 있는 상태다.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근데 공소시효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한 과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죠. 경찰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한 과장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그런 시점이 오면 공개 수배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둘의 관계가 1,000만 원으로 엮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끈끈하다. 한 과장, 임 사장이랑 같이 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 둘의 관계는 불륜이구나, 내연 관계구나 싶을 정도처럼 보이긴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 사장을 만났을 때 박 사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박 사장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연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 박 사장은 그냥 이름만 사장이었고 임 사장이랑 같이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왔다가 임 사장이랑 퇴근을 같이 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 한 과장하고 임 사장은 늘 같이 붙어 다녔다는 거죠. 출장도 같이 다니고 늘 붙어 있는 사이다 보니까
박 사장도 나랑 임 사장이 내연 관계는 맞는데 바람을 피운 게 아닌가, 내연 관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임 사장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의 어떤 퍼즐들이 임 사장을 향하고 있고, 저도 의아했어요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1년도 이분이 부동산 사기를 계속 치시다가 이제 골동품 사기를 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돼서 사기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어떤 식의 사기였는지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확인이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임 사장이 돈을 조금 이렇게 가져다 써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나한테 빠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는. 방송에 안 나왔는데 되게 안타까운 분 있긴 있었어요. 건실한 중소기업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임 사장을 만나서 어느 날 그 공장을 다 처분을 하고 공장 판 돈은 다 임 사장한테 주고 서울 그 기획부동산 사무실로 출근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잡일 같은 거 막 하고 심부름 다니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임 사장이 이제 사기죄로 걸려서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뒤집어 쓰겠다. 임 사장 대신 교도소를 갔다 오고. 사실 이렇게 보면 박 사장도 임 사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조력을 한 거죠.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뭔가를 해주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판무파탈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염산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은 염산을 썼다면 뼈가 이제 녹아서 사라질 가능성 아주 낮다. 뼈를 염산통에 아예 담궈서 오랜 시간 두지 않는 이상은 녹지 않는다. 그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땅을 파서 흙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염산을 부은 거기 때문에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다 이제 스며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뼈가 이제 녹아서 없어질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세 명의 진술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약도까지 세 명이 다 그렸거든요. 각자. 약도를 그렸는데 해남에 있는 어느 저수지 옆 도로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간 지점이라고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최초 매장지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세 명 중 누군가가 그 장소를 방문해서 이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첫 번째로. 두 번째 가능성은 유해 발굴을 자주 하셨던 교수님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5cm만 옆을 파도 안 나올 때가 있다. 분명히 5cm 옆에 뼈가 있는데 근데 안 나온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못 찾는 경우도 있다. 유기장소를 정확하게 찍었는데 파는 과정에서 발견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장 좀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취재를 했던 부분이 임 사장의 살인 교사 혐의였어요. 사실 살인 교사 혐의 자체는 살인이랑 똑같이 취급이 돼요. 살인이 지금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살인 교사죄도 공소시효가 없는 거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임 사장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임 사장이었고, 이 박 사장이나 한 과장이 피해자를 죽여야 될 이유도 없는, 그리고 거기에 쓰인 수면제가 임 사장이 제공을 한 거였고, 시신을 훼손했었던 염산도 임 사장이 구해서 줬던 거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임 사장이 빠지면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인데 임 사장이 정말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냥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제일 좀 아쉽긴 하죠. 임 사장이 박 사장이나 한 과장에게 살인 교사를 한 정황적 증거가 나타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